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전기 응용이라는 과목을 강의합니다. 자, 우리 자격증에는 전기 쪽에는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기사가 있고, 또 공사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기 응용은 전기공사기사, 그리고 전기공사 산업기사에 나오는 과목이다. 일단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응용이라는 과목이 20문항이 나옵니다. 20문항. 근데 공사기사에서는, 전기공사기사에서는 전기응용 10문제, 그 다음에 공사재료 문제 10문항 해서 두 개 합쳐서 20문항이 됩니다. 자, 공사기사는 전기 자기약 대신에 전기응용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서 공사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약 대신에 응용 및 뭐가 들어가요? 공사 재료가 되면 전기공사 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빠지고 그냥 전기응용만 출제가 되면 공사 산업기사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 일단 공사의 전기응용 과목의 교재 편제는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자, 1장이 일단 조명 쪽이야. 조명. 자, 이 조명공학은 전기기사가 됐건 공사기사가 됐건 2차 실기시험에 출제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응용은 공사에서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나온다. 근데 이 조명 파트는 전기공사,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다 모든 과목이 2차 실기에는 조명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0점 중에 5점이 된다. 2차 실기에서도 나와요. 예. 그래서 전기기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2차 실기를 공부할 때는 조명 문제가 나와서 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 파트는 2차 실기를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좀 해놓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2장에 전열 파트가 나오죠. 전열공학. 자, 이것도 열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열량도 나오고 여러가지 뭐 비열, 온도차, 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파트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실기에서. 예, 그래서 이쪽도 약간의 실기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필기만 나옵니다. 전기철도, 철도공학. 그 다음에 4장에 전기화학이 나오죠. 전기화학. 그 다음에 5장은 전기기사에서 공부했던 자동제어 파트가 나오죠. 기사에서 나오는 회로 및 제어공학에서 자동제어 파트가 있습니다. 제어공학. 이 제어공학 파트에 문제가 많이 포함이 되고, 여기에다가 제어 플러스 전력전자 또는 전력용 반도체가 들어가요. 전력용 반도체 뭐 나오죠. 뭐 SCR도 나오고 뭐 트라이액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전력용 반도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이 전동기 응용 파트가 나온다. 이 파트도 이제 실기에서 약간 나옵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연관되는 파트가 조명, 전열, 그리고 전동기의 응용, 뭐 펌프 용량 구하는 것, 이런 파트는 2차 실기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되겠습니다. 물론 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조명 파트가 산업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문제 내지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산업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전열 문제가 약 한 2~3문제가 나옵니다. 2~3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물론 전기철도도 약 2~3문제가 나오고 전기화학도 2~3문제 이렇게 평균적으로 2~3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 응용에 대한 문제도 약 한 3문제가량,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나오겠죠. 해서 여기도 약 한 3문제 내지 2문제 내지 한 3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약 20문제가 출제가 된다. 산업기사를 따졌을 때. 근데 공사기사는 응용이 이거 다 합쳐서 10문제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재료 문제가 10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재료 문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플러스 뭐 기출 문제 정도만 풀어봐도 7개 내지 8개 정도의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기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전기 기사보다는 전기 공사 기사가 전기 자기약 대신에 응용 및 공사 재료가 들어가니까 1차에서 필기를 합격할 확률은 확실히 높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기사를 또는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를 취득을 하면은 모든 전기 분야의 면허를 다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 기사는 어떤 시설 관리 또는 안전 관리, 그리고 공사 쪽 설계, 시공, 감리, 모든 파트의 전기 기사는 다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 기사를 취득해도 공사 쪽에는 선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설계, 시공, 감리 쪽에서 전기 기사만 가져도 모든 면허를 다 선임할 수 있게끔 개방을 시켰어요. 근데 전기, 공사 또는 산업기사 이걸 취득하면은 시설관리나 또는 안전관리 쪽, 다시 말하면 전기실, 건물의 뭐 시설 관리, 안전점검, 이런 건 공사기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뭐 특히 시공, 감리, 설계 이런 쪽은 공사 기사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전기 기사만 취득해도 다 가능하죠. 근데 왜 공사 기사를 또 취득을 해야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어느 기업체에 취업했을 때 전기 기사 자격증을 하나를 취득했을 때 가점과 전기 기사를 이렇게 2개를 취득했을 때 가산점이 다른 회사도 있다는 얘기죠. 일명 우리가 쌍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쌍기사. 또는 여기다가 소방설비, 전기 분야까지 취득하고 있으면 또 더 많은 가점을 주는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기 기사를 취득했으면 쉽게 공사 기사를 좀 취득하고, 아니면 내가 어느 기업체를 취업해야 하는데 전기 기사가 꼭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 전기 기사 대신에 공사 기사만 가져도 일반 기업체 취업하는 데는 가산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자기약이 너무너무 어렵다, 개념이 도저히 안 쓴다라면 이쪽으로 좀 턴해서 공사 기사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자격증을 좀 빨리 취득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